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올랐었는데요. 자, 월요일날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의 부담감들이 조금 생겼었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결국에는 파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JP모건이 이를 인수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됐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대한 경계심들이 좀 나타났고요. 또 FOMC가 오늘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그것도 좀 지켜보고 대응하자, 이러한 어떤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살짝 눌려서 시작한 미국 증시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하한가 폭탄에도 베팅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SG증권발, 근데 SG증권은 뭐 별로 관련은 없는 거고요. 이번에 주가 조작 사태에 일어났었던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주가가 무더기로 하한가가 진행이 되면서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이게 싸다 생각해서 막 달려드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베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데, 여기에 왜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차입 공매도,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첫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강력한 제재 이뤄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벌금에 대한 부분들이 그다지 대단한 포인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금감원이 어떻게 또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일입니다. 연휴가 좀 길게 있었던 듯한 느낌이 있죠. 네, 푹 쉬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쉬고 나니까 5월이네. 이런 생각들. 5월은, 네, 잘한다. 네, 5월은 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 주식 격언에 보면은 5월에는 팔아라,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뒤로 이제 시장이 조금 들쭉날쭉하니까 부담감이 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칙만 지켜서 투자하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살펴보게 되면요, 다우지수는 0.1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11% 하락해서 마무리됐습니다. 뭐 거의 움직임은 없었다 보면 되는데, 표면상으로는 하락입니다. 그리고 장 초반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았었거든요. 장 중반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장 막판에 하락세가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장 초반에는 은행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좀 있었다가 그것을 JP모건이 인수하게 되면서 부담감을 좀 줄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반부 들어가면서 야, FOMC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뭐 큰 변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죠. 0.1%대 변동성은요,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그런 변동성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난 주말 시점에서 좀 올라왔었던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은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폐쇄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파산이 된 거죠. 그래서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제인으로 지정해서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입찰 제한을 수락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이 결국에는 이 은행을 인수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제 실리콘밸리, 그 다음에 시그니처 은행, 그 다음에 이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해가지고 이제 세 개의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 거다. 자, 근데 이제 이 은행에 대한 파산은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큰 전방위로 번지거나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지금 크게 이것을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뭐, 2008년 리먼 사태 때랑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크게 부담을 생길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무너진 워싱턴 뮤추얼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은행도 기업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미국 은행 같은 경우는
네, IB은행이죠. 이게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파산에 대한 위험이 항상 노출이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제법 많은 은행들이 그동안 파산을 해왔고요. 연평균 한 26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이 파산한 해가 있을 거고 더 조금 파산한 해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뭐 은행 파산이라고 해서 절대 은행은 파산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JP 모간이 이제 그 퍼스트 리퍼블릭을 네, 인수하게 됐지만은 여기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 이쪽에 다수의 입찰자들이 나섰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은행이 뭐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무 구조나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중소은행을 봐야 되겠죠. 이런 그 지역은행들이 파산하는 부분들이 대형은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은행으로 번질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이제 뭐 힘들어했었던 은행들한테 이제 돈도 대형은행들이 이제 십시일반 걷어갖고 좀 지원해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형은행들은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또, 지역은행을 인수하는 모습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싸게, 몸집을 불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들이,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부르지 않으면은요, 절대적으로 인수 못 합니다. 왜냐면 자기의 위험을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수가 없죠. 나도 돈이 있고 먹고 살만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지방은행의 파산으로 그냥 일단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잠재적 리스크였죠. 퍼스트 리퍼블릭이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고 주가 폭락하는 모습도 좀 있었고 막 그래서 부담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JP 모건이 흡수하게 되면서 그런 잠재적 리스크까지도 없애버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그래서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거 괜찮은 소식이에요. 뭐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뭐겠느냐? 이제 FOM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OMC. 네,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표가 47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됐다는 것은 지난달이 이제 46.3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올라갔으니까 제조업 지표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준점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다만, 위축된 경기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S&P 글로벌이 발표한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는 지금 50.2로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서로 좀 달라요. 공급관리협회가 하는 거하고 S&P하고 이제 발표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이 S&P 쪽에서 발표한 것은 50.2. 그래서 이제 경기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쪽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 경제지표 같은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신뢰성을 많이 회복하지 못한 상태고요. 또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은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FOMC에서는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이제 금리 결정하게 될 텐데 이번 회의에서는 0.25% 네,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시장에서 이미 정해놓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금리 인상을 이런 상황에서도 또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경계심을 좀 보여주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이렇게 투자자들이 좀 지켜보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금리를 인상하지만 다음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그냥 올라간다는 쪽으로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뭐 동결을 이번에도 해버린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예상대로 간다 그러면은 그다지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6월까지 한 번 더 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연준의 그 FOMC 이후 발표 시점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이 또 이제 그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은 소식이 될 거고요. 다음번까지도, 네, 예의주시하면서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시장이 또다시 실망감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경계심을 조금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일이죠. 내일 새벽쯤이면 알게 될 테니까. 내일 새벽, 내일 저녁? 네, 아무튼 뭐, 그 정도 시점, 알게 되니까, 그때쯤에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좀, 네, 불안합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죠.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 전체적으로 좀, 기대치가 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를 위시한 그런 전기전자 종목군들의 반등을 통해서 지수가 버텨줄 것이다 생각은 되고 있는데, 이 작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뭐 일파만파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고요. 종목들도 여러 가지로 막 퍼지는 형태의 모습을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계 쪽 인사들, 재계, 네, 재계 인사들이라고 봐야죠. 정치 쪽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재계 쪽, 그 뭐 무슨 기업의 회장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 또 뭐 다른 기업들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물론 그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기업의 총수들이 관련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연예인들 이야기야 뭐 당연한 얘기고, 또 손해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시장에 약간, 네, 믿을 놈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요, 일단은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네, 회복을 좀 시켜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대응하기 좀 힘들다, 작전주 이런 것들 많아서 안 되겠다, 대형주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면 그래도 좀 시장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한가 폭탄에도 베팅을 하고 있다. 불개미들, 그거 제가 살게요. 네. 이거 진짜, 네, 좀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종목이 8개 있었잖아요. 네, 다우데이터, 뭐,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그 다음에 대성홀딩스, 세방, 선광, 서울가스, 삼천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3천억 가량의 개인 투자자들 뭉칫돈에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뭐 제가 지난 주말에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물론 이제 이 종목들이 반등은 했어요. 반등은 했는데, 이 기술적 반등, 단기적 반등,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핫다라고 합니다. 핫다. 하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매수해서 단기 반등을 노리는 물량들. 물론 이제, 쭉쭉쭉 떨어져서 하한가가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의 포인트가 나오는 자리들이 이제 보통 생기게 됐을 때 단기적 상승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뭐 핫다를 가지고서 장기 투자한다, 가치 투자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핫다로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일시적으로 지금 받아두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확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된 기업들이 대부분이 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기업들은 그나마 조금 덜 올랐죠. 근데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 뭐 삼천리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효과를 노린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야 다시 올라가는 거야 하면서 매수가 들어갔을 때 상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게 급락 이후의 반등은 대체적으로 되돌림, 이건 뭐라고 그래요? 데드캣 바운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뭐 공 튀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63빌딩에서 공을 집어 던져가지고 땅바닥에 딱 떨어지면 그게 그냥 그대로 땅바닥에 딱 붙어있지 않죠? 어떻게 해요? 튕겨 올라오잖아요. 튕겨 올라오는데 제법 처음에 튕겨 올라올 때는 크게 튕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고, 그 다음 튕길 때는 조금 해서 결국에는 그냥 바닥에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반등에 투자하는 형태는 그다지 썩 좋은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걱정스러워요. 네,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뭐 사겠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경고만 좀 해드리는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수세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 같은 부분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죠. 다우데이터나 대성홀딩스 이런 종목들, 네, 거래량이 크게 급증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지금 이 주가를 누가 올렸느냐라는 부분인데 강심장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파면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임창정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뭐 여기는 종교다 뭐 그래서 뭐 돈 가지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물론 이제 행사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단순한 행사 그 요원으로 참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라거나 또는 이제 그 재계 쪽 인사들 뭐 어디 회장님 뭐 지금 키움 회장이죠. 네, 이 사람이 팔아먹은 게 여기 그 주가 조작이라는 그쪽 그 라 대표 그 사람도 좀 그렇지. 이게 키움 쪽 회장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럼 그 사람도 주가 조작에 연루된 거냐? 그 사람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주가 조작 때문에 폭락한 거지, 그 사람 때문에 폭락한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것도, 연루가 되어 있었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쪽 그 주가 조작단, 그, 라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키움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다. 나도 피해자다. 이게 나는 이 말이 제일 어이없었어요. 나도 피해자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은.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키움증권 쪽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근데 뭐 조작에 대한 어떤 연루되는지 부분들을 이제 수사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건 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고요. 또 뭐 휴원스 쪽 뭐 그쪽도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네 그냥 뭐라 할까요? 이게 소세지처럼 뭐 줄줄이 끌려 나오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점점점 그 규모가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막 여러 대로 번지게 되면 이 시장 자체가 좀 냉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부담스럽다고 좀 생각이 되긴 되는데 아무튼 네 반등에 성공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전체적인 정황들도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좀 있지만요. 지금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시면은요. 매수가 개인들밖에 없어요. 다올투자증권 하나만 지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나마 하락폭이 가장 작았던 기업이 다올투자증권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도 이제 내려와서 저점 지지대 완전히 밑에까지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가 좀 들어온 거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그 외의 종목도 있잖아요. 서울가스, 세방, 대성홀딩스, 다우데이터, 하림지주, 선광, 삼천리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가 많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공매도가 되는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매도가 안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공매도 되는 기업이 하나 있었지? 뭐였죠? 또 다우데이터인가? 네, 하여튼 뭐 공매도 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 제외하고는 다 지금 공매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작전을 들어갈 때 그랬죠. 거래량이 적고, 네,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 이런 것들 지금은 공매도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안 됩니다. 공매도가 되면 뭐가 좋으냐 저 위에서부터 떨어진 부분들을 뭘로 들어온다고요? 네 반대 매수가 아니죠. 저 뭐라고 해야 돼? 공매도 환매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매수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포인트를 그렇게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공매도가 안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얘네들도 지금 그 수급 동향 보시면 아시겠죠? 쭉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도 지금 손절이 답이다라고 해서 던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그냥 강력하게 들어가 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네. 단기적인 어떤 포지션을 노려가지고 들어간다. 이거는요, 굉장히 이제, 이거 뭐 전문 투자자들도 굉장히 꺼려하는 입장이 될 텐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네, 아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난 종목 진단에서 설명드렸지만, 보면 이제 HTS가 지금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신용, 부분들이 다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신용 잔고도 훅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훅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뭐 그래서 지금 선광 같은 경우는 2%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뭐 하여튼 뭐 신용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게 반대 매매 물량이 정리가 되면서 신용이 주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요. 네, 그냥 저는, 네, 여전히 탈출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들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네,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네, 아직 판단이 잘 안 서신다면, 지난주 종목 진단 한 번씩
들어보시고, 네, 결정을 좀 내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 부분들이 시장 전반에 걸친 어떤 그 냉각 기류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각별히 매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첫 적발이다. 근데 나는 이거 별로 소용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다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만 있어서, 네, 이 공매도를 그래도 뭔가 좀, 네, 처벌한다는 어떤 그런 기사를 하나 정도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뭔가 좋은 소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빌리지 않은 무차입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공매도를 낸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처음으로 적발했다. 네, 진짜, 어이없다. 처음으로 적발했대요. 이거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설치한 이후에 공매도 76건을 신속 조사해서 33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도 조치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 6월, 네,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시간의 대량 매매라든지, 또는 임상 실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세를 조정하고, 또는, 뭐라고 할까, 해지 수량을 초과한 그런 어떤 공매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얘기를 보면은, 이것도 주가 조작 아닙니까? 그죠? 공매도도 주가 조작이지. 보면 다 주가 조작이네. 다 조작이야. 이 조작된 시장인 겁니까? 이 정상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건가? 왜 이러지?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입 공매도,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불법이고 절대적으로 되면 안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버젓이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올 들어 공매도 규모가 매우 급증을 했는데, 약 3배 정도 나와서 지난해보다. 네. 이것도 만만하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만만하다. 만만하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벌금이 얼마 안 든다는 거죠. 지금, 네. 공매도 33건, 네, 이쪽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가 과징금으로 변경되고,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를 했다. 그 다음에,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강화되기 전에 적발된 31건에 대해서는 21억 원을 부과했다. 31건에 대해서 21억이에요. 21억을 3으로 나누면 37에 21, 7천만 원쯤 되는 건가요? 와, 네. 31건에 대해서는 7천만 원 정도의, 네, 부과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건에 대해서는 이제 60억인데, 둘이 나누면 이제 30억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야, 그러면은, 네. 그래요. 이것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 알고 계시겠죠. 느끼시죠. 이게 진짜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 규모가 이제 더 커지고 더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30억이랍니다. 30억이죠. 강화돼서 30억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매도를 해먹을 때는 얼마나 먹겠어요? 1000억을 만약에 내가 거기다 공매도가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1000억. 그래서 공매도를 한 30% 먹으면 얼마예요? 1000억이에요. 그럼 300억이잖아. 300억에 30억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내고 끝이야, 땡. 그리고 또 하면 되지? 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처벌 수위가 낮아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게 좋은 소식인 줄 알았더니 아주 개 같은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강화된 가징금을 부과해서, 더 크게 먹겠죠. 네, 강화된 과징금. 그거, 과징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생각해서 이 공매도를 때릴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네, 7억이었다. 그러면은, 야, 7억원 넣지만 해가지고, 이 정도 해서 대충 치고 나가자.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30억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30억 포함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더 크게 때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공매도로, 수익은 낸 거 전부 다 압수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부 다 몰수해버리거나 이렇게 가야지 뭔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거지. 이거 야, 네가 벌은 거에 10분의 1 정도만 일단 내놓고 꺼져. 이렇게 되면 이거 말이 안 되죠. 네, 그죠?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럼 그것도 뺏어가고 이 벌금도 같이 때리고 그러면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과징금이, 네, 저 정도 나왔다는 것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네.
그리고 이 무차익 공매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빌리지도 않고 어떻게 때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차익 공매도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참 이렇게 보면은 힘드네요. 네, 참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어떤 그런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그 관여할 수 없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요인들이 생긴다는 것은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빨리 좀 손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일단 휴일 잘 보내고 왔더니 뭐 이상한 소식들만 잔뜩 있네요. 네. FOMC 경계감 속에서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런 쪽에서 베팅을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미국 증시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 보니까 미국 증시가 조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소식이네요. 네. 왜냐면 주말에도 상승했고요. 지금 뭐 특별하게 그 부담을 느낄 만한 이유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미국 시장이 좀 주춤했기 때문에 좀 살펴보자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소형주들에게 부담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완전 초우량 대형주 쪽으로 유입이 좀 되거나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민연금도 주가 조작 때문에 수백억 원 손실봤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외국인들도 손해를 많이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받아서 안 되겠어라고 생각해서 다른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 하한가 폭탄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베팅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무차익 공매도 이거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과징금 올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뿌리 뽑힐 정도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액 몰수 막 이렇게 좀 아주 강력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어차피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자금의 어떤 이익인데 다 뺏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100억 벌고 10억 세금 내고 벌금 내고 이거 가지고는 네 절대 안 되죠.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더 커야지만이 얘네들이 경각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네, 뭐 불법 공매도 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다 몰수한다 그러면 되죠. 걔네가 파산하든가 말든가 그러면 파산하는 만약에 그런 과징금 몰수를 통해서 파산하는 사례가 벌어지게 되면 무서워가지고 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안 하는 걸까요? 네, 심정은 있지만 또 할 말은 많지만 네, 말하지 않을래요. 네.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책 한 꼭지 읽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투자 결정을 맡길 경우에 당신 계좌를 관리하는 그들의 배경, 철학, 신용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된다. 당신의 돈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자, 이번에 주가 조작 사태가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뭐 핸드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신분증 이런 거 다 맡기고 돈도 맡기고 자기는 비밀번호도 모르고 내 계좌인데 나는 비밀번호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 계좌도 못 들여다봤다. 이거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거잖아요. 내 건데 내가 봐야지. 내 거를 못 보게 한다는 것은 이건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게 당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당하려고 하면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마음 먹으면 다 속여먹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경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네, 약간 변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모두 네, 잘 헤쳐나가서 5월의 첫날을 화끈하게 좀 잘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